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채권법부터 강의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채권법부터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별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오고요. 물권이 14문제, 채권이 10문제, 특별법이 6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민총 한 과목 공부하는 양하고 물권 채권 공부하는 양하고 공부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총이 약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총은 물권과 채권을 알아야만이 공부가 쉽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과 채권법에 관한 공통적인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물권이거든요. 민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잘 알아야 돼요? 물권과 채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먼저 이제는요 우리가 민총, 물권, 채권 했는데 앞으로는요 채권, 물권, 민총, 물권, 채권, 민총 이런 식으로 강의할 거예요. 순서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물권과 채권은 우리가 강의 듣는 것, 그 다음에 소리 듣는 것 그대로 나와요. 물론 민총도 그렇게 나오는데 민총은 약간의 그 말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물권과 채권이 딱 점수가 나오면 절대로 점수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민총만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민총 항상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 민총에서 10문제 중에서 9문제를 맞추는데 채권, 물권법 후반부하고 채권법, 특별법이 다 틀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요. 여기 실제로 여기가 워낙 쉬운 건데 학생들 항상 여기부터 우리나라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데 아주 좋지 않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도 민총은 자세하게 공부하고 여기서부터 가서 이제 달리죠. 막 달리다 보니까 강의가요 한 30몇 강에서 딱 끝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시장이 신규로 공부하는 시장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수생 시장이에요. 왜 그래요? 자꾸 학원에서 강의를 적게 하죠. 강의 수를 자꾸 줄여요. 왜? 학생들이 강의를 많이 하면 그냥 그만두고 그냥 환불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그만두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법하고 계론하고 공법 같은 경우는 강의를 4일 이상 못했어요. 왜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날 무조건 특강을 했어야 되거든요. 보강으로. 그래서 한 학원당 보강을 일요일날 보강을 2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하나 하면 무조건 60강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벌써 5년 전이에요. 한 60강. 근데 5년 전부터요 갑자기 강의 수를 책도 막 줄이고, 예전에는 기출문제집 무조건 10년치였어요. 요즘은 다 5년치예요. 그냥 반이 줄은 거예요. 왜요? 학생들이 책 듣고 오면 놀래서 도망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들이 다 소프트하게 돼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책이나 강의는 더 짧아지죠.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이렇게 시장이 재수생 시장으로 가고 신규 시장들이 거의 별로 없죠. 그리고 재수생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A라는 동영상 회사를 듣고 B 동영상 회사 듣고 C 동영상 회사 듣고 다 거의 대부분 또 평생형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공부를 평생 동안 한다고 평생형으로 하는지. 알겠죠? 나 돌머리라는 거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강의를 가지고 선생님들 평가를 너무너무 잘해. 그냥 모든 선생님들 다 알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을 몰라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잘 아는 것은 엉뚱한 강의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이 사실은 학생들이 다른 강의를 듣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학원의 의무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남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강의를 하나 듣고 싶다. 그러면 한 사람의 강의를 쭉 한번 듣고 나서, 알죠?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돼. 그래야만이 비교가 빨리 되고 이 사람 강의를 들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전혀 아무 개념이 없는데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갑이라는 사람의 교수 강의를 들었어.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 막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을이라는 교수의 강의를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을 교수가 더 잘하게 보이죠. 왜? 갑 교수 강의 듣고 들은 게 몇 개 있어 없어? 있죠. 그래 당연히 을 교수가 잘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런 보면 다른 사람 강의 자료라든가 다른 사람 강의 듣는 사람부터 보면 하나같이 얘기해. 이 선생님이 잘한다고. 알겠죠? 그런데요. C 교수, 병 교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왜요? 두 사람 거 듣고 걸쳐서 듣죠? 당연히 맨 마지막에 다 할 수밖에 없게 들죠. 왜? 마지막 강의는 다 들리잖아 이제. 이 사람 거 들었죠? 이 사람 거 들었죠? 그러니까 듣는 거 있으니까 이게 또 들으니까 더 잘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강의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모든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그래서 문제 풀이가 안 되는 강의를 절대로 들으면 안 돼. 쉬운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풀려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나 혼자 문제를 못 풀어도 해설 강의를 딱 들었더니 아, 그거 강의에 들었던 거야. 이게 딱 오면은 그것은 그 강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가 선행이 돼야 돼, 문제풀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문제풀이를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를 보고 그 다음에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봐.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강의 들었죠? 문제풀이 한번 보죠. 그러고 나서 기본서나 요약집을 딱 보면 그 안에 아, 이런 말들이 중요한 말이었구나. 이걸 왜 이 사람이 이거 줄을 그어줬지? 아, 그게 여기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공부는 강의 듣고 뭐 이론 보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문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봐야 돼. 그럼 역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제 밴드 있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 보면 문제 쭉 올려놨죠? 그 문제 올려놓은 거 다시 이제 채권법 강의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 부분 있죠? 클릭해가지고 보면 채권법 부분에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문제 1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 문제를 한번 쭉 보란 말이죠. 보고 나서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봐. 그러면 어떡하죠? 아,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왜 이것을 얘기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혼자서 뭐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냐? 엉뚱한 책을 보지 않고 엉뚱한 강의를 듣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문제를 봐야 돼요. 그 사람 강의가 쉽게 들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강의는 쉬운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쉬운 강의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쉽게 강의한대. 그러면 그건 핵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다른 책을 보더라도 지금 봐야 될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좀 더 지금 1월, 2월, 3월, 4월까지 강의 한번 들어보고 5월달 정도 있죠. 5월달 정도에 다른 사람 강의를 한번 들어봐. 그러면 우리 선생님 강의가 더 잘하는지 다른 선생님 강의가 잘하는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좀 더 듣고 싶으면 가장 좋은 것은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9월달, 10월달 우리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죠? 그때 사실 다른 선생님 강의 특강 하나 딱 들으면 돼요. 도저히 그래도 나는 이 정도가 되는데 도저히 뭐가 안 돼. 그랬을 때는 다른 선생님 강의 하루 특강 해놓은 거 있죠? 하루에 이렇게 일일 특강해서 전부를 딱 정리해 놓은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한번 딱 들어보면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부터 공부할 때 다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정리가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항상 나중에 듣는 선생님 강의를 가장 잘하게 돼 있어. 왜? 이 사람 한번 듣고 한 번 또 듣고 그 다음에 들리니까 더 잘 들리겠어요? 더 안 들리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잘 들리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선택된 사람이 강의가 제일 잘한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강의를 할 때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제 기초 강의 할 때 기초 강의 했잖아요. 그러면 1월달, 2월달 강의할 때 강의의 100%를 전부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 알겠죠? 그래서 강의 수가 1월달, 2월달이 저는 강의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더 이상 이제 1월달, 2월달보다 더 많은 강의는 없어요. 이것을 어떡하냐? 계속해서 줄여나가요. 알겠죠?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그래서 5월, 6월은 요약집을 가지고 암기하는 강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1월, 2월이 가장 저는 강의를 많이 해. 물론 다른 선생님들 거꾸로 해. 다른 선생님들은 차츰차츰 늘려. 여러분 차츰 늘리면요, 언제까지 늘어날지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면 쉽게 들겠죠. 처음에는 얼마 안 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튀어나와. 알겠죠? 그럼 끝없어, 그건. 그래서 모든 강의가 하나의 끝내가 되고, 이 하나 속에서 그 판례 강의 같은 것도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끝나야 돼, 다시. 그래서 지금부터요, 3월, 4월 강의를 하는데, 기초적으로 뭐 이런 것을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3월, 4월 강의는 어떤 강의냐? 5월, 6월은 암기를 위주로 하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강의는 어떤 위주의 강의냐냐? 전 범위에 연결되는 모든 것을 거미줄처럼 잘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마 강의는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 지문이 났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문제인지 지문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연결되는 것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계약의 성립을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약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관법은 1월달, 2월달에 강의 한번 했어요. 알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 거의 약관법이 시험에요 16, 17에 나오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에 한번 법조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면 되고요. 자, 계약의 성립을 보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편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편지를 하고 받고, 그다음에 편지를 읽고 이렇게.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원래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채권법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표백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편지를 붙이는 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편지를 받는 것을 도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편지를 읽는 것을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럼요, 이 표백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요. 뭐가 있다? 유언서죠. 유언서. 유언서 같은 경우는 표백주의다 이렇게. 표백은 뭐죠? 겉이 하얀 종이에다가 쓰는 거죠. 발신은요, 발신은 우리 이것을 예외라고 얘기하고요. 도달을 뭐란다? 이것을요,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란다? 상대방이 있는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이렇게. 상대방 있는 것은 원칙은 도달주의, 예외는 발신주의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요, 시험은 발신주의가 시험에 나와. 왜? 도달주의는 원칙이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발신주의를 물을 때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뭘 묻는 거죠? 도달주의를 묻는 거죠. 그럼 발신주의가 5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발신주의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 도달주의 예외. 이걸 뭐라 한다?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발신주의란 말이나 도달주의 예외라고 하는 말이나 둘 다 같은 의미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그 다음에요, 요지죠. 요지는 내용을 안다, 이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달이란 말이에요, 도달. 그래서 우리가 도달이라는 것은 뭐다? 도달은 통지의 내용,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죠. 그러면 알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내용을 알아버리죠. 그러면 요지주의라고 그래. 큰일 나. 그래요. 내용을 알면 요지주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돼. 놓여 있다는 것은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든지 가족이 편지를 받았든지, 알겠죠? 내 회사에요, 직원이 편지를 받았든지, 그걸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해. 나는 지금 여기서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편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편지를 언제 받아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야 받잖아요. 그래서요, 이걸 뭐란다? 현실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수령할 필요가 없어. 수령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마디가 중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도달을 인정하는 건 뭐냐? 도달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등기 우편하고요. 그 다음에요, 내용 증명 우편이에요. 내용 증명 우편하고 등기 우편이에요.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우편,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뭐란다?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뭐죠? 가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어때요? 상대방이 그것을 하고 받는 것을 사인을 해야 안 해요? 사인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도달로 보는 거예요. 뭐죠? 알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등기요,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요.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돼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는 이때는 도달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뭐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생활의 근거. 이런 봐봐요. 여러분 지금 야간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잠자죠? 생활의 근거지 집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죠?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있죠? 거기에 또 회사가 생활의 근거죠. 주소지죠? 하고 나가지고 1년 내내 적어도 4시간 이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이 또 생활의 근거가 되죠. 알겠죠? 이거 하고 나서 또 12시부터 또 3시까지 또 가서 편의점에서 또 알바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또 생활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소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복수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소가 2곳 이상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식이 법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항상 주소지를 그러면 전입신고지를 꼭 물어봐. 그럼 전입신고지는 주소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전입신고지로 편지를 보냈죠. 근데 내가 받지 않았죠. 나는 도달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어디로 편지를 보내야 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편지를 보내야 돼. 그것을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하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뭐냐면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전입신고해야 돼. 알겠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달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달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 놓여 있으면. 그런데요, 여기서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뭐냐? 이런 경우도 도달로 봐. 도달로. 알겠죠? 내가 편지를 줬더니요, 딱 보니까 자기한테 온 최고장이야. 독촉장이야. 편지 던지고 도망갔어. 도망가면 땀나요. 알겠죠? 뭐로 본다? 도달로 보는 거예요. 도달.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 말이 잘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도달로 보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 도달로 보지 않는 건 이것은요, 신문 광고라든가 또는요, 뭐가 있냐? 통상 보통우편이죠? 보통우편 같은 경우. 이것은 도달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보지 않는 것도 뭐가 있냐? 우리가 이런 보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입구 우편함이요. 경비원이 편지를 꽂아놓지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왔더니요, 우리 학원에도요, 학원 입구에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요, 거기 각 호수마다 편지를 쫙 꽂더라고요, 거기다가요. 그건 원칙적으로 도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우편함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한 번도 이쪽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학원에 오면 10번 오면 이쪽은 한 번,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가는 거 외에는 밖을 나가지 않으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쪽에, 오른쪽에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우편함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럼 편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판례가 도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요,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나를 못 찾은 거 우편 배달부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 했더니, A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쪽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의 사무소에 왔죠. 사무소에 왔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혹시 받기 않느냐 물어봤더니 안다는 거예요. 편지를 줬거든요. 한 달 뒤에 소송이 붙은 거예요. 편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가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누구한테 줬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준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걸 뭐는다? 신원이 불명치 않는 자. 신원 불명자에게, 불상자죠. 이 신원이 불명치 않는 사에게, 분명치 않는 사람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요, 임차인이에요.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차인이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내가 너한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병한테. 이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위층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죠. 오늘 편지 온다고 하니까. 왔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층에 내려갔어. 갔더니 가사 도우미가 마치 있는 거예요. 혹시 편지, 당신 주인한테 온 편지 받았냐?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보니까 내가 보낸 편지예요. 이거 내가 보낸 편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걸 해수에 가버렸어. 해수에 갔다 이 말이죠. 그때는 도달로 볼 것인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뭐 이제 가사 도우미가 받았죠? 받았는데 빼앗았어. 다시 회수했다 이 말이죠. 편지 보낸 사람이. 도달이다 아니다. 그것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가사 도우미가 받았죠. 그런데 내가 어째서 편지를 같이 가지고 갔죠. 그러면 집주인이 돌아오면은, 귀가하면은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을 도달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도달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한번 민법 총칙 부분에서 이쪽 부분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청약하고 그 다음에요,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송해요. 여기 격지자하고요, 그 다음에요, 대화자가 이렇게 있어. 격지자와 대화자. 격지자는요,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승낙이 있고, 대화자는요,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요, 승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약은 무슨 지이다? 도달주의가 되고요. 승낙은 무슨 지이다? 그래서 발신주의가 되고, 이 대화자는 도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청약과 승낙이다 그랬을 때는 격지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격지자와 대화자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한다, 대화자.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다, 격지자예요.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의 뜻이 아니고 지금 시간상으로 지금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대화자.
그런데 누군가 편지를, 누군가 신분을 보내야 돼? 격지자. 우리 사무실에도 보면 지금 나하고 저기 학원에 있는 실장님하고는 벽이 가로막혀서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뭐라고 한다?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뭐라고 그래? 격지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가 다 전달돼야 안 돼. 되죠? 들려 안 들려? 들리죠? 여러분하고 나는 대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봐봐. 여기는 발신주의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발신주의. 발신주의를 암기해야 되는데, 대화자 그러면 안 돼. 여기 승낙은 승낙인데, 격지자가 안에 있어서 승낙이야. 대화자가 안에 있어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알겠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게 중요해. 이해됐죠, 지금? 자, 두 번째는요. 또 발신주의는 뭐가 있냐면, 발신주의는요, 여기 지금 봐봐. 격지자, 반드시 대화자 그러면 안 돼.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발신주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민법 총칙. 민법 총칙에서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 그래서 상대방이 최고를 하죠. 추인할래 말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어. 그런데 본인이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아니하면, 기억 안 나요?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그걸 발신주의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우리 아직 우리 이것은 시험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돼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최고에서 최고에 있는데 본인의 승낙이야.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요, 제한능력자가 되면 3년 안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는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취소해. 그럼 나는 17살짜리로 계약했어. 그럼 성년이 되려면 2년 더 있어야 되죠. 성년이 된 다음에 3년이죠. 그럼 몇 년 안에? 5년 안에 취소하니까 그럼 계속 나는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봐, 직접. 너 취소할래 말래? 이렇게. 너 미성년자일 때 나하고 계약했는데 취소할래 말래? 한 달 안에 대답해줘?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때 1개월이 지나도록 확답을 맞지 않으면 확답을 제한능력자, 무권대리. 이 세 가지가 보통에 있어서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중에서 도달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도달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요 이런 것이 안에서 우리가 사원총회죠. 사원총회. 우리가 법인에서 사원총회를 할 때는 사원총회요. 총회 일에 일주일 전까지, 이틀 전까지 발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사원총회 통지서를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발송해야 돼. 발송.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이렇게,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됐죠? 4개죠. 2개가 더 있어. 2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나는 좀 이따 배우니까 그때 얘기하고. 알겠죠? 일단 몇 개를 본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해야 돼. 됐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3번 났는데 혹시나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요. 여기서 이런 것들 뭐라고 하죠? 격지장안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다고. 도달하니까 뭐라고? 발신주의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자라고 얘기해. 의사표시자. 이 을은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한다? 청약은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이렇게. 청약. 승낙은 뭐라고 그래? 승낙도 의사표시 이렇게.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해? 법률사실 이렇게. 법률사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해야 돼? 청약과 승낙은 뭐다? 법률사실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됐죠, 지금? 그리고 이건 뭐다? 의사표시이면서 법률사실이다.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청약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큰일 나.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사실이다. 그 다음에 청약은 뭐냐? 청약은 1억에 살래 이렇게. 1억에 내 집 1억에 살래 이렇게 해야 돼. 1억에 살래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구체적, 확정적. 1억에 살래 이래야 돼. 1억에 살래.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청약은 특정인, 그래서 특정인에게 청약할 수 있어. 누구한테? 을에게 청약할 수 있죠. 을이 특정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어. 뭐가 있어? TV 홈쇼핑.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정찰제 있죠? 정찰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판기 있죠? 자동 판매기. 이런 것은 청약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판기 봐봐. 300원 집어넣지 않으면 커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걸 정찰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한다? 승낙 딱 하나. 특정의 누구한테? 청약자에게. 이 한마디로 하면 돼. 특정의 청약자에게 이걸 승낙이라고 그래. 승낙은 뭐다? 의사표시야. 그걸 뭐다? 법률 사실이라고. 특정의 청약자한테만 승낙을 해. 나한테 청약한 사람한테만 승낙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 됐죠? 그럼 이게 청약이고 승낙이죠. 청약을 하기 전에 또 대부분 다 뭐가 있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뭐가 있어? 청약의 유인. 이렇게. 청약 유인은 뭐죠? 내 집 살래? 이렇게. 혹시 내 집 살래? 이렇게. 봐봐. 이거 뭐가 차이가 있어? 1억에 살래? 이 말하고 내 집 살래?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엄청나죠? 내 집 살래 그 말은 얼마에 사라고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알아, 몰라? 모르죠? 1억에 살래 그러면은 그건 꼭 찍어서 얘기했죠. 그걸 청약이라고. 이것은 내 집 살래, 이것은 한번 와서 볼래? 이 말이에요.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청약 유인이 뭐가 있죠? 구인 광고죠. 구인 광고. 그 다음에 열차 시간표 게시하는 거. 그 다음에 메뉴, 식당 간 메뉴판 있죠? 메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우리가 상가 분양 광고. 알겠죠? 뭐 새 놓습니다. 이런 광고들 있죠?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청약의 유인은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기가 안 돼. 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사기가 아니라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총칙에 나와. 다음 주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것, 교환계약 사기가 아니다. 청약의 유인 사기가 아니다. 알겠죠? 그건 사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여기 을 있죠? 그래서 갑이요, 의사표시자고요. 여기 을이 뭐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상대방.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뭘 한다? 청약을 해. 청약하면 청약을 하죠? 여기서 청약을 해. 청약을 하는데 얼마예요? 1억 원에 사라고. 1억에 사라고. 그래서 2월 1일 발송을 해. 그럼 편지를 2월 1일 발송을 했어. 그럼 이 편지가 을한테요, 2월 5일 도달을 했어. 도달. 알겠죠? 언제 청약이다? 발송할 때 청약이다. OX. 발송할 때 청약이다. OX. 청약은 눈이선 봐봐. 청약은 격지자는 도달주의, 대화자도 도달주의예요. 도달했을 때 청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2월 1일 편지를 발송했죠?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알겠죠? 언제 청약이다? 도달했을 때 청약이다. 이걸 도달하죠? 그럼 이제야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도달하면 뭐를 못해? 철회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와요? 우리 법적으로 뭐라 돼 있어?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256이 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도달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여기 2월 3일 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뭐가 없어? 아무런 뭐가 없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 왜? 봐. 청약은 도달해야 청약이에요.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 아니다. 아니죠. 편지 보내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편지가 도달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도달했어. 그러면 누가 책임지면 돼? 상속인, 제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도달했어. 누가 책임지면 돼?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발송하고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편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봐봐. 2월 15일까지 승낙이 달라. 2월 15일까지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돼? 2월 15일까지 승낙해달라겠죠? 그럼 어떻게 돼? 2월 15일까지는 철회를 못해. 2월 15일까지는 철회를 못해. 그것을 뭐라 한다?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철회를 못한다. 청약의 비철회성이라고 그래. 비철회성 이렇게. 그러면 2월 15일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2월 15일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청약은 효력이 없어져. 2월 15일이 지나면 청약은 없어져. 이게 중요해. 이해됐나요? 그래서 청약은 효력이 없어져. 2월 15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청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돼. 승낙. 그러면 승낙을 하면 어떻게 해? 승낙. 우리 아무 말 없으면 격지자라고 했어요? 대화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다 대화자다.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다 대화자다. 격지자로 보라 했죠. 격지자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로 본다? 격지자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격지자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격지자는 발신. 이런 암기 시작.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도달이잖아요. 승낙은 발신주의라고. 이 사람 편지를 2월 6일 날 승낙을 발송을 했어. 발송을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래서 발송하는 날 계약이 성립을 해. 성립.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우리 유상쌍무, 낙성, 불요식. 무상편무, 낙성, 불요식이죠. 낙성이 뭐예요? 승낙만 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계약 아니에요. 그렇죠? 요물계약은 승낙만 하면 안 돼. 반드시 뭔가를 줘야 돼. 계약금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계약을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을 해. 이것이 531조라고 얘기해. 자, 그런데 봐봐.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528조하고 529조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자, 528조, 529조. 학생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는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이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법조문에서 뭘 할 수 있어? 봐봐. 우리는 청약을 할 때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된다? 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금방 할 수 있죠.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냐? 반드시 청약을 할 때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정하지 않는 경우죠.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이 정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자꾸 헷갈려. 왜? 이 격제간의 승낙이 발송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발송.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안에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약은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청약은 언제까지만 청약이다? 2월 15일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승낙은 뭐냐? 이게 중요해. 왜냐면 이게 528조, 529조하고 531조하고 약간 이상하게 돼 있잖아. 이게 보기에 헷갈리지 않는데 헷갈리는 것처럼 돼 있어. 그런데 봐봐. 승낙은 승낙기간 내 그러면 승낙기간이 어디냐? 여기를 승낙기간이라고 그래. 여기는 봐봐. 이 기간을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2월 15일까지 철회하면 안 돼. 청약이 비철했어.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요,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뭐를 해야 돼? 승낙을 해야죠. 이걸 승낙 능력, 승낙 적격, 승낙 기간 이렇게 얘기해.
이 기간 안에만 승낙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고, 갑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은 뭐를 못하고? 철회를 못하고. 알겠죠 지금? 자, 그다음 봐봐. 승낙 기간 내 승낙이 뭐가 되고? 발송되고. 승낙이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돼.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편지가 2월 6일 날 편지를 보냈죠. 그럼 이 편지가 여기요 2월 10날 도달했어. 2월 10날. 2월 15일 안에 도달했죠. 그랬죠.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해? 계약은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 그러니까 승낙 기간 안에 발송하고 도달이 다 돼야 돼. 그러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됐죠 지금? 다시 봐봐. 승낙 기간 내에 발송을 했어. 발송을 했는데 승낙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해. 지난 후에 도달해. 그럼 지난 후에 도달하면 그럼 어떻게 돼? 발송했어.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지난 후, 그러면 이 기간까지만 청약이라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청약은 뭐가 된다고? 효력을 잃는다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안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래 도달의 말을 쓰는 거예요. 발송이 아니고. 편지 발송한 것이 이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편지가 늦게 도달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청약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청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 후 도달하죠. 도달하면 청약은 없어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해. 잃는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계약이 성립할 때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이건 계약의 성립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청약이 효력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 청약이. 그럼 이것은 청약이 언제까지 청약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청약은 언제까지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청약이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청약이니까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이 기간 안에 뭐까지 해야 된다? 도달까지 해야 된다. 이 기간 안에 청약이 발송됐어. 언제? 2월 14일 날 발송했어. 그럼 15일 날 안에 발송했죠. 편지가 2월 16일 날 도달해. 2월 16일 날. 그러면 청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청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청약이 없이 혼자 승낙만 있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계약은 언제 성립해? 청약이 있고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청약은 이미 없어졌는데 혼자 승낙을 했어.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승낙은 언제 승낙이다? 청약이 있을 때 하는 게 승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편지가 어떻게 해야 돼? 승낙은 승낙 기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도달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성립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발송하고 도달하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기간 안에 발송은 됐는데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하면 이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건 승낙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하고 제발 부탁인데 비교를 해야 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 그러니까 우리는 승낙은 어떻게, 뭐를 승낙이라 하냐? 승낙은 방금 얘기했죠. 승낙은 언제? 승낙 기간 내 편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돼. 승낙 기간 내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알겠죠? 발송할 때 항상. 그런데 이 도달이 늦게 도달했어. 늦게 도달했어. 그럼 어떻게 돼? 늦게 도달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연착된 승낙. 편지가 늦게 도달했다. 연착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승낙이다. 승낙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연착이 되면 이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이 없는 상태에서 도달했죠. 그래서 이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연착된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 누가? 갑이. 지금 봐봐. 누가 지금 승낙을 했죠? 연착은 을이 승낙을 했죠. 그러면 갑이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았죠? 갑이요 을의 연착된 승낙을 청약으로 보고 자기가 예스 승낙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 나와.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어.
발송을 했는데 연착이 됐어. 이런 말이 꼭 나와. 이게 뭐냐?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체국 사정으로. 만약에 우체국에 사정이 없었으면은 충분히 그 안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하게끔 발송을 했어. 그런데 편지가 연착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건 다르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봐봐. 지금요 이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1월 1일부터 너 1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줘. 그래서 이 의료용 1월 3일 날 편지를 보냈어. 1월 3일. 그럼 1월 3일 날 편지를 보내면 충분히 이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얘기해.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체국 사정으로 12일 날 도달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여기를 그냥 늦게 도달한 건 뭐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도달, 너 말 좀 해줘. 살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1월 9일 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1월 12일 날 도달하잖아요. 1월 9일 날 보내면 당연히 10일 날 도달하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이건 연착됐다고 그래. 이건 연착이니까 1월 1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청약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승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는데 이제는 을이 갑한테 새로운 청약, 을이 갑한테 내가 1억 원에 사고 싶은데 이 말이에요. 알겠죠? 승낙이 아니니까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이렇게 됐죠? 이것을 뭐란다? 연착된 승낙. 연착됐죠? 그건 똑같이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약간 다르죠 지금 구조가. 이때 연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때 연착이 됐을 때는 이때는요 먼저 연착의 통지를 해.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아니. 먼저 이렇게 됐을 때는 지연의 통지, 지연의 통지를 해야 돼. 지연의 통지가 뭐냐? 내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너 친구가 그러는데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해 달라 그랬어. 그런데 뭐라 하냐? 여기 우리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친구가 너가 나한테 1월 3일 날 승낙했다고 하던데 오늘이 1월 9일인데 아직도 편지가 안 왔는데 이렇게 미리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 편지 아직 안 왔는데? 편지가 지금 뭔가 이상한데? 이 말이죠. 그걸 지연의 통지라고 그래. 이 지연의 통지가 뭐냐? 이건 발신주의예요. 이게 발신주의라고. 아까 내가 하나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저기서 발신주의 모두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 안 하고 다 했어. 첫 번째 뭐가 있어? 첫 번째 격지자 간의 청약이 있어서 승낙. 두 번째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냐 안 했냐.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해.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는데 편지가 진짜 늦게 왔어.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지연된다고 통지를 안 했어. 그럼 여기서 여부는 뭐냐? 연착됐냐 안 됐냐를 봐.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연착이란 말이 뭐죠? 지연의 통지는 편지를 받기 전에 보내는 것이고 연착은 뭐죠? 편지를 딱 보니까 우체국 도장은 1월 3일 날 찍혀 있는데 우체국 도장은 편지는 1월 12일 날 도달한 거예요. 너무 늦게 도달했죠? 그럼 어떡 한다? 우리나라는 발신주의니까 이 의뢰는요 1월 1일 날 편지를 받고 1월 3일 날 yes 내가 살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죠.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떡 한다? 이 사람은 1월 10일 안에 편지가 도달할 것으로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편지가 도달했다고 생각해? 도달 안 했다고 생각해?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중도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한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편지가 너무 늦게 도달했죠. 그러면 갑이 어떻게 돼? 갑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편지가 1월 3일 날 편지가 보냈다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야 열흘이나 지나서 편지가 왔어. 그래서 일단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성립 안 되니까 너 그렇게 알아. 이 정도는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걸 연착 통지라고 그래. 그런데 연착 통지를 했어.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해. 연착 통지했으니까. 연착은 승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착 통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 연착 안 된 것으로 봐. 그럼 연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단 말이 무슨 말이죠? 기간 안에만 걸로 봐. 도달. 그래서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봐. 그러면 승낙이 여기 있죠. 승낙이 발송되고 기간 안에요. 편지가 여기 보면 승낙 기간 안에 편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도달했죠.
그러면 발송되고 도달하면, 도달했지. 기간 안에 도달한 걸 보죠. 계약은 언제 성립한 걸로 봐? 발송할 때 성립한 것으로 봐. 언제 성립한 걸로 봐? 발송할 때 성립한 것으로 봐. 그래서 언제?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해. 항상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연착됐다. 연착된 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그런데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인데 연착됐다. 우체국 사정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랬을 때는 새로운 청약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때는 먼저 무슨 통지? 지연의 통지를 했느냐. 하면 계약 성립 안 해. 지연의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뭘 봐?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계약 성립 안 해.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 그것이 너무 늦게 도달했으므로 갑은 무시했다. 이런 말이 나와. 무시했다.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기간 안에 뭐한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봐. 기간 안에 도달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발송할 때 이렇게. 이것이 아주 중요해.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됐죠? 이게요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를 봤죠? 두 번째는 교차 청약을 봐요. 자, 말을 봐. 교차 청약이잖아요. 청약이 교차됐다 이 말이죠. 크로스됐다. 그러면 청약은 무슨 죄예요? 청약은 무슨 죄? 아, 뭘 떨어.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암기라고 강의를 들어야죠.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죄? 도달주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교차 청약이니까 청약은 일단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적용되죠. 교차 청약만 있고 성락이란 말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청약만 있다. 둘 다 뭐를 해야 된다? 둘 다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둘 다 도달하려면 빨리 도달할 때 너 둘 다라고 그래? 늦게 도달할 때 둘 다라고 그래? 늦게 도달할 때 둘 다.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교차 청약은 뭐냐 이런 거야. 우리 마음 여기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죠? 여기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 이걸 비교 못하면 큰일 나.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은 무슨 죄? 승낙은 무슨 죄? 발신주의죠. 여기는 무슨 죄? 도달주의죠. 이건 뭐 간단한 거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편지가 이때 도달했어. 도달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 도달하면 뭐라고 그래? 청약이죠. 1월 1일 편지 받았죠. 그러고 나서 1월 3일날 발송을 해. 1월 3일날 청약을 받고 발송을 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발송했으니까 청약에 대한 승낙.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해?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다 입을 다 마스크로 다 막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나? 자, 봐. 이제는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은 뭐냐? 갑이 을한테 1월 1일 편지를 보냈어. 발송했어. 1월 1일 발송했어. 너 내 거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래? 1월 5일 날 도달할 예정이야. 예정. 아직 도달해서 안 했어. 안 했는데 을이 갑한테 1월 3일 날 을이 뭐라냐? 을이요 갑한테 편지를 발송을 해. 발송. 뭐라고 하냐? 나 너 집 1억 원에 사고 싶은데 1억에 사고 싶은데. 우리가 청약은 사라 그것만 청약이 아니고 내가 너 거 사고 싶은데 그것도 청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갑이 자기한테 청약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갑이요 집을 판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걸 내가 사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억에 사고 싶은데 이렇게. 아직 청약 도달해서 안 했어. 편지가 도달하고 난 다음에 예스 하는 것을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청약 도달해서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사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월 8일 날 도달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지금 뭐만 있어? 둘 다 청약만 있죠. 둘 다. 근데 청약이 중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연결됐죠? 그래서 크로스라고 그래. 크로스 교차라고 그래. 이거 1억이죠. 이것을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봐봐요. 갑은 을한테 6천에 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을은 갑한테요 1억 원에 팔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럴 때는 절대로 계약 성립 안 해. 알겠죠? 반드시 1억으로 똑같고 청약은 도달주니까
둘 다가 도달하려면 빨리 도달해야 돼, 늦게 도달해야 돼? 늦게 도달하니까 1월 8일 날 계약이 생기면 늦게 도달할 때. 그래서 교차 청약은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생기면 도달할 때. 그걸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 청약에 대한 승낙이란 말하고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틀리다. 이것을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끝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서 이제 봐. 먼저 여러분요, 변경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 그럼 변경을 가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 우리 뭐 이런 게 다 좋아하지 않나요? 뭐 학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여기 봐봐요. 갑일한테 1번. 내 거 1억에 살래? 1억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을이 그럼 뭐라고 그래? 응?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응? 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알겠죠?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이야. 그 말은 대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 을이. 뭐라고 그래? 야, 9천이면 몰라도 어떻게 1억에 사니? 이렇게. 그럼 자, 이걸 봐. 갑의 청약이죠? 이것은 갑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거절이다? 아니, 9천은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아니, 이걸 뭘 고민을 하죠? 승낙이 뭐가 승낙이에요? 1억 원에 대해서 응 하는 게 승낙이죠. 여기는 9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에 대한 뭐다? 거절이죠. 거절.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싫어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 9천이면 살게. 9천에 살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얼마에 팔라는 거야? 9천에 팔아라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 새로운 뭐라고 그래? 청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가했죠. 변경을 가한 것은 새로운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3번 갑이 뭐라고 그래? 야, 왜 미친놈이 무슨 9천이야? 9,500이 몰라도 나 더 이상 9,500 이하는 안 되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9,500은 뭐예요? 을의 9천에 대한 승낙이다, 거절이다. 거절이면서 새롭게 9,500 사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여기 을이 뭐라고 그래? 을이 알았다 이놈아, 더러운 놈. 알았어, 9,500 살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9,500의 계약이 성립해. 즉 봐봐. 새로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면 계약이 임할 수 있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을 하면은 반드시 여기다 승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승낙할 우리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여러분요, 우리는 계약은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반드시 승낙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반드시 승낙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됐죠? 승낙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봐봐. 갑이 을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을에게 물건을 보내. 물건을 보내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너 반송 안 하면 너 그거 산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말이 돼, 안 돼? 내가 반송 안 했어. 그래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나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송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송 안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반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의사를 표시 안 해도 돼. 이러면요, 학원에 보면 책이 막 기본서 나오고 뭐 기출문제 막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책 사, 안 사? 사죠. 책 사죠. 그럼 책 사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얼마예요? 얼마다. 아, 그러면 돈 내고 책을 사가지고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앞에 사람들이 막 뭐 있어. 아, 귀찮아 죽겠어. 사면 되지. 뭘 똑같은 책인다면서 책부터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부터 먼저 쓰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있어, 없어? 있죠. 물건을 보내면서, 과일을 보내면서 이 과일 마음에 들면 사세요 하고 물건을 보냈어. 그랬더니 산다 가타부터 말도 없이 사과부터 깎아 먹었어. 그럼 그 사과 사겠다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죠. 깎아 먹었으면. 책에다 이름 썼으면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표시 반드시 내가 삽니다, 사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산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럴 때는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그러한 경우는 뭔 때? 안 때가 아니다.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언제요? 과일을 깎아 먹은 때, 책에다가 이름을 쓴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의사실현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도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교차청약인데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중요한 것은 청약의 내용이 뭐를 해야 돼? 동일하고 양청약이 도달. 그럼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변경했다. 변경을 간 승낙이다. 1억인데 9천이다.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연착됐다.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런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어. 그런데 편지가 연착이 됐어. 그런 경우는 그냥 새로운 청약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무슨 통지를 해야 돼? 지연의 통지를 했냐 안 했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해야 되죠? 발송했다? 계약 불성립. 발송하지 않았죠?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했다? 계약 불성립. 연착됐다고 했으니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연착된 것으로 봐, 안 된 것으로 봐.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성립해. 언제 성립해?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될 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해.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요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우리가 민법 총칙 보면 뭐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대리죠. 그 사이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어. 알겠죠?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채권법에 있는 청약과 승낙 같이 연결해서 강의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이렇게 봐야 돼. 이것은 두 개를 따로따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청약과 승낙은 뭐다? 의사표시. 그것은 뭐다? 법률 사실. 청약과 승낙은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러면요, 조금 별것도 아닌데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했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법은 논점이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 설명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볼 것이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 그다음에 위험부담.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 민법 총칙에 보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또 자세히 봐야 돼. 같이 따로따로 보면 절대 안 돼. 알겠죠? 문제가 같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보는데, 그것은 민법 총칙에 보면 목적의 적법성, 가능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죠? 그때 그 가능성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죠?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